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맑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0.75%의 상승이 나왔고, 물론 오전장의 상승폭을 다 만회하지 못했지만 워낙 갭을 강하게 띄웠던 만큼 그래도 0.7%면 준수한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2%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8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 것은 조금은 아쉽네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동안 강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 있죠. 이쪽이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면 반대로 그동안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반도체 쪽, 이쪽이 정말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의 하락이 오늘은 돋보였던 것 같고요. 반대로 게임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은 또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많이 매도를 했었던 만큼 수급의 규모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은 특이점인 것 같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모처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약 2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봐도 오늘이 가장 많은 매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1,000억이 넘는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중심에는 연기금이 450억 정도 굉장히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약 4%의 하락이 나왔고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역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같이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M,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우선주,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여기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2차전지는 모처럼 순매도 상위 종목이 올라왔던 것 같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의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했지만 그렇지만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2.5% 급등이 나왔고, 제가 어제 몇 차례 단기적인 추세 하락인 만큼 나스닥이 이 추세를 돌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돌파하진 않았지만 지난 2월부터 이어졌었던 이 단기 추세를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런 부분의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돌릴 수 있나? 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를 살짝 돌파했던 만큼 이게 오늘 밤에 확실하게 돌파해주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또 S&P 500을 보면 S&P 500도 1.7% 급등이 나왔고, 하지만 나스닥에 비해서는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다우지수도 1%의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하향세이죠.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 4%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과 비슷하게 조금은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이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1.4%, 그리고 중국도 1.6%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또 반도체 지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볼 때 국내 시장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 현재 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가 지금 6.5%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영상이 변곡점이 되었었고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정말 의미심장한 하루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에코프로까지 모두 오늘은 시장 상승 대비 굉장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변곡점이 되어서 지난 2월부터 2차전지의 흐름이 좋았었다면 그 시장의 주도 업종이 반도체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꼭지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볼 때는 철저하게 2차전지가 소외를 받고 있고 반도체가 강한 상승이 나오는 만큼 시장의 주도 산업이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옮겨갈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단지 2차전지가 쉬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의 주도 산업이 바뀔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온전히 주식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지난 2019년 7월부터 해서 약 4년 정도 일본이 불화수소하고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까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 일자로 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호재는 아닐 수는 있어도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는 될 수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했었던 이 3개의 소재는 거의 일본에서 90% 가까이를 수입해왔던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3개의 품목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위치에서 이런 좋은 재료가 나왔고 그렇다는 것은 본격적인 상승까지 아닐 수 있어도 하락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원래는 제가 3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되어서 어제였죠. 3월 16일. 이때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공개가 되었고 미국처럼 차별조항이 미포함되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에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론 뉴스,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가 염두에 두었었던 하나의 기사가 팩트로 발표가 되었고 또 그 시점을 하여금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조금 돌릴 수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그런 재료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시장 흐름에서 조금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 이게 오늘 단발적인 재료로서 오늘만 반도체가 반짝 상승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2차전지가 오늘 쉬어가고 다음 주부터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다음 주가 돼봐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씨에 비유했었고 이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저점 매수의 시점을 재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반도체 업종들 특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죠? 바로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실적만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그런데도 왜 주가가 못 갈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당시가 아닌 9개월 내지는 1년 정도 선행적으로 시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장 고점이었고 주가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반대로 지금에 적용해보는 것도 상당히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월 17일 오늘이죠. 그동안 연초에 2월부터 2차전지가 잘 달렸었다면 오늘이 정말로 주도 산업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내용들 살펴보시고요. 또 앞으로의 수급 변화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약간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좋지 못한 이슈가 있었고 그게 시장을 많이 눌렀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어제하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어제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0.5%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실리콘뱅크의 파산이라든지 또 유럽의 CS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텝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시장은 상승이 나왔었고 또 다음 주에 미국의 FMC가 있거든요. 아마 이때는 0.25%가 거의 확률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0.5%를 올리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그렇다고 동결을 한다면 은행의 파산이 정말 시장의 리스크로서 연준이 해석을 하고 있구나 라는 뉘앙스를 시장에 풍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0.25%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상반기 내로 금리 인상이 정말로 종료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 영상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의 한탄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매일매일 2차전지 관련주만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하이닉스의 흐름이라든지 또 삼성전자까지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이 변곡점이 되어서 앞으로 반도체도 흐름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영상 중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이 추세를 조금 돌리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게 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오늘 저녁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